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제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4단은 네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4단은 네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 유명한 4단 이발이 기수지라고 하는 수정설이라고 합니다. 퇴계가 자기의 4단과 7정에 대한 규정을 수정했다고 해서 이제 수정설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설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그다음에 그 이론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봉 역시 이 규정도 고봉에 대한 하나의 반론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제 고봉이 문제 삼은 것은 칠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칠정이 어떻게 발출하느냐,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바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칠정은 외물이 그 형체의 감촉함에 마음속에서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한 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퇴계 설명입니다. 칠정지 발은 주자위 본유 당연지 칙이라 하니 비무리하라. 칠정의 발동은 주자가 본래 당연지칙을 가지고 있다. 이 당연지칙은 이제 우리가 소당연이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준칙.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리입니다. 리에는 소이연지리와 소당연지칙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칠정에도 리가 있다. 그러니 비무리,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연이나 소지연자는 제오기하니 하여. 근데 가르쳐 말하는 바의 것은 기에 있으니 이거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무슨 뜻이, 무슨 이유인가, 이런 뜻이죠. 외물지례의 이감이 선동자는 마교형기니 칠자는 기 묘맹냐나. 바깥 사물, 그 외부에 있는 사물이 오매 쉽게 감응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 쉽게 감응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마교형기라. 형기만한 것이 없다. 마교라는 말은 뭐뭐뭐만한 것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최상급입니다. 마교 형기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형기가 제일 잘 감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칠자는 기묘맹자라.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묘는 싹이죠. 싹과 맥이다. 이렇게 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고봉이 문제 삼은 겁니다. 다시 한번 2번 문장만 보겠습니다. 칠정의 발동은 주자가 본래 당연지칙이 있다 하니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르쳐 말하는 바의 것이 기에 있으니 왜 그런가? 외부의 사물이 오매 쉽게 감응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으니 칠정은 그 묘맥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정이 발동하는 요인은 외부 사물에 있다. 사단이 발동하는 요인은 인의 예지라는 그 본성,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이고, 칠정은 발동의 요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은 그 소종례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퇴계가 제1서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고봉의 비판입니다. 개 유기 중간에 희류실이라. 개는 뭐 대개에서 발어사입니다. 유는 뭐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다 뭐 이런 뜻인데요. 기 중간에, 그 중간에서부터 그 중간에 이제 뭐
인간의 뭐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중간에서부터 실제로 이가 있는 것이다. 그 중간에서부터 실제로 그 리가 있는 것이다. 즉 칠정의 그 중간에 이미 거기에 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로 외변 소감하면 편상 계합이요 비기 중간에 본무실이요 외물지레의 우상 주착이 감동야라. 우상 주착이 감동야라. 그러므로 외변에서 감응한 바에 외면에서 감응한 외변은 이제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감형한 바가 있게 되면 편상 계합. 계합은 일치하다, 부합하다 이 뜻입니다.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칠정과 외부의 사물이 서로 부합한다. 예를 들어 여기서 사과라고 하는 외부의 사물이 나에게 오면은 먹고 싶다, 향기롭다 하는 그 감정이 발동하는 거죠. 그 사과와 내 감정이 이게 서로 부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근데 그건 원래 칠정에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비기 중간에 봅니다. 그 중간에는 본래 리가 없고 외부의 사물이 올 적에 우연히 서로 이 주착이란 말은 만나다 이 뜻입니다. 만나다. 서로 만나서 감동하는 것은 비 아니다. 여기 기자가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것입니다. 연즉 외물지레의 이감이 선동자는 막여형기 이러는 공도 칠정 불착량. 이건 착으로 있습니다. 착. 저루도 일 수가 있는데 외부의 사물이 오매 쉽게 감응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다. 이거는 앞에서 읽었죠. 퇴계가 칠정에 대해서 말한 부분입니다. 라는 한마디 말은 공은 아마도예요. 아마도. 도는 말하다. 칠정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칠정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칠정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깥사물이 오매 이감이 선동 이 구절은 아마도 칠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약이 간물이 동으로 원지하면 사단역입니다. 약 만약 여기는 뭐뭐를 가지고 있듯이죠. 간물이 동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언지 말한다면 사단도 또한 그러다. 사단도 또한 그러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칠정 중간에 실제로 이치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외부에서부터 감응하는 바가 있다면 곧바로 펴는 곳입니다. 서로 부합하게 되는 것이요. 그 칠정 중간에는 본래 리가 없다가 외부의 사물이 올 적에 우연히 서로 만나서 감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외부 사물이 오매 쉽게 감응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다라는 한마디 말은 아마도 칠정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인다는 것으로서 말한다면 사단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고공이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아니 맹자가 뭐라고 그랬냐. 유자 입정.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측은지심이 발동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대상이 없이 측은지심이 어떻게 발동하냐. 그러니까 당신 이 말 틀렸다. 사단은 그냥 마음속에 인의예지 본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 칠정은 외부 사물에 자극을 받아서 발동한다.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오류다. 사단도 외부 사물에 어떤 감응을 받아야 거기에 감응되어야 비로소 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봉의 말이 맞죠. 고봉의 말이 맞죠. 맹자에서 이미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퇴계 선생의 또 반론입니다. 퇴계 선생의 반론입니다. 개홀륜이 언하면 칠정 겸 이기는 부대 다원하고도 명해요. 홀륜은 합친다는 뜻입니다. 합쳐서 말한다면
칠정이 이화기를 겸하고 있다는 것은 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거는 명백하다. 그렇지만 만약 이 칠정으로 대 사단하야 각 이 기분으로 언지하면 칠정지어기는 유사단지어리하라. 근데 만약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서 각각 그 분별함, 난임으로써 말한다면 칠정이 기에 대한 관계, 칠정의 기에 대한 관계는 같다. 사단의 리에 대한 관계와 같다. 여기 이제 지어란 말이 나오는데요. 지어란 말은 뭐뭐의 뭐뭐에 대한 관계 뜻입니다. 뭐뭐의 뭐뭐. A 지어 B하면 A의 B에 대한 관계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의역하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리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사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칠정을 문제 삼는 겁니다. 칠정을 이제 고봉의 입장을 계속해서 칠정은 기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칠정도 이기지합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태계 선생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혼륜에서 말한다면 칠정에도 이기를 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 말하자면 혼륜이 아니라 분별이언지 분별에서 말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리의 관계와 같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하는 관점, 무엇을 위주로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규혈맥하며 기명의 개유소지라. 그 발동함에 그는 이제 사단과 칠정입니다. 그것이 사단과 칠정이 발동함에 각각 혈맥이 있다. 기명의 개유소지라. 그 이름에는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혈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죠. 사단과 칠정은 각각 혈맥이 따로따로 있다 이거예요. 따로따로 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소지. 이건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죠. 사단이라는 명칭, 칠정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는 각각 가리키는 바, 즉 소취연지가 따로따로 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팩트, 사실의 차원에서 소종내, 혈맥 따로따로 있다. 또 의미론적 차원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사단을 말할 때와 칠정을 말할 때는 어떠한 관점에서 말하느냐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수기 소주하여 분속지이라. 그러므로 가는 뭐뭐뭐 할 수 있다. 수기 소주, 그 주로 하는 바를 따라. 주는 이제 주리와 주기가 되겠죠. 무엇을 주로 했느냐. 사단은 이를 위주로 하고 칠정은 기를 위주로 했다는 것을 따라서 분속할 따름이다. 사단 칠정으로 분속할 따름이다. 수황도 역비위 칠적 불간허리하고 외물과 우상 주착이라 하여 감동하라. 비록 나라 할지라도 또한 비위 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뭐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칠정은 리와 서로 관여하지 않고 칠정은 리에 서로 관여하지 않고 외부 사물과 우연히 서로 만나서 감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볼까요? 칠정은 리에 관여하지 않고 외부 사물과 우연히 서로 만나서 감흥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이제 분명히 하는 거죠. 물론 본인이 이 비슷한 말을 하긴 했지만은 내가 말하는 본뜻은 그런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퇴계가 논리적으로 고봉에게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지금 글을 읽어보면 퇴계 선생이 좀 곤욕스러워하는 것이 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단도 외부 사물에 자극이 없으면 발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퇴계가 곤경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학설의 일부를 지금 이제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간물이동은 고분리요 칠정이라. 이거는 사단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본디 칠정과 다르지 않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단이 외부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본디 칠정과 다르지 않다. 자, 이거는 사실 퇴계가 제1서에서 주장한 사단은 인의 얘기 본성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것이다라는 자기 주장을 사실은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봉의 비판을 받고 이 점이 참 퇴계 선생의 훌륭한 점이죠. 아무리 후배 거의 제자뻘이죠. 제자뻘, 자식뻘의 소장학자라고 해도 그 주장이 정당할 경우에는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퇴계의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사득 이발이 기수지요 칠즉 기발이 승지라 하는 구절입니다. 사단은 네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함에 이가 그것을 타고 있는 것이 뿐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수정설입니다. 사단과 칠정이 발동함에 각각 혈맥이 있으며 그 이름에는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그 주로 하는 바를 따라서 분속할 따름이다. 비록 저라 할지라도 칠정은 니에 관여하지 않고 외부 사물과 우연히 서로 만나서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단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본디 칠정과 다르지 않다. 다만 무슨 차이냐? 사단은 이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함에 이가 그것을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그래서 여기 사단에도 기를 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칠정에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단과 칠정의 차이는 이냐 기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단도 이기지합이고 칠정도 이기지합입니다. 다만 사단의 경우에 이가 하는 역할과 칠정의 경우에 이가 하는 역할, 사단의 경우에 칠정이 하는 역할과 사단의 경우에 기가 하는 역할과 칠정의 경우에 기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경우에 리는 발하는 것이고 칠정의 경우에 리는 승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경우에 기는 수 따르는 역할하고 칠정의 경우에 기는 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수정설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제2서에서 부연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연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고봉의 이 주장에 대한 반론에서 그 수정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 이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변에서 이 칠정이 위 연경이 출이라 하고 위 형기 소감이라 하니 기게 미하니라. 보내오신 편지, 요거는 퇴계 제1서죠.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대상에 인연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죠.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칠정은 형기에 감응하는 바다. 이 위소 그러면 뭐뭐에 의해서 뭐뭐되다. 피동문이 됩니다. 형기에 감응하는 바가 된다라고 한 그 퇴계 선생의 말은 기계 미안이라. 이미 모두 이것은 좀 부족하다. 미안이라는 말은 흡족하지가 않다 뜻입니다.
이거는 족하지가 못하다. 그런 주장은 흡족하지 못한 주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 위지, 외가모 형기하니 비이지 본체라 이 말도 있었어요. 바깥으로 형기에 감응하니 니의 본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칠정이라는 뜻입니다.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형기에 감응하니 니의 본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신불가라. 매우 불가하다. 매우 불가하다. 이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이건 더 잘못됐다. 약연자는 칠정언시 성회지물이니 자사지 소위 화자가 비하라. 약연자, 이와 같은 것은 그러한 것, 이와 같은 것은 칠정은 뭐냐? 성 이외의 존재가 된다. 칠정은 성 밖에 존재하는 물건이 되어버린다. 그럼 자사가 말한 희로의 화, 바리게 중절, 희로애락이 바리게 중절은 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틀린 말이 돼버린다. 틀린 말이 돼버린다. 우유불연자니 맹자지 희불매는 희하요. 순지 주사용은 노야요. 공자지 곡지통은 애야요. 민자와 자로와 염료와 자공이 희칙하니 자가락은 낭냐이니 자기 비이지 본체야 이리요. 억은 또한 우유불연 그렇지 아니야. 매우 크게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크게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러면 맹자지 희불매, 맹자가 기뻐해서 잠들지 못한 거. 매는 이제 잠잔다는 뜻입니다. 맹자께서 기뻐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건 희 아니냐. 순임금이 주는 죽이다 뜻입니다. 사흉, 사방의 그 흉악한 오랑캐들을 죽인 것은 이거는 노다. 분노한 것이다. 맹자지 곡지통, 맹자가 아주 애통하게 울었죠. 왜 울었죠? 안연이 죽었을 때 정말 애통하게 울으셨습니다. 그거 이거는 애다 이거죠. 또 민자자로 여뮤 자궁 같은 제자가 시칙 그 옆에서 모시다. 선생님이 이제 공자님을 제자들이 모신 거지. 모시니 자가라 공자님이 즐거워하신 것은 요거 낙이야. 그러니까 희로애락 이게 성인의 희로애락이죠. 성인의 희로애락. 바리게 중자라 희로애락이죠. 자기 비이지 본체. 자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니의 본체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어찌 니의 본체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고봉의 입장은 발동에서 절도에 맞은 그 희로애락, 즉 칠정은 바로 그것이 사단이다. 그건 순선하기 때문에 그건 사단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퇴계 선생이 보내오신 편지에서 칠정은 대상을 따라 나온다. 또 형기에 감응하는 바다. 이거는 좀 부족해. 흡족하지 못한데 바깥으로 형기에 감응하니 이의 본체가 아니다. 칠정은 이것은 매우 불가하다. 이와 같은 것은 칠정은 성 밖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자사가 이른바 화, 희로애락 바리게 중절 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돼버린다. 또한 크게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즉 칠정 중에서 선한 칠정이 있다. 맹자가 기뻐해서 잠들지 못함. 요거 기뻐하는 거 아니냐. 순임금이 사방의 흉악한 오랑캐를 죽인 거. 이거는 노한 거 아니냐. 공자님이 애통하게 통곡하신 것은 애 아니냐. 민자와 자로와 여묘와 자궁이 공자님을 옆에서 모시니까 공자님이 즐거워하신 거. 이건 락 아니냐. 이것은 바로 이의 본체다. 그건 이의 본체지. 이것이 어떻게 기적인 것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는가. 또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아 그냥 우연히 발동한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봉의 입장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퇴계가 한 말입니다. 대저유 이발이 기수기자는
가주리하여 언이요 비 이외어 기한이 사단이시라. 아까 말한 수정설에 대해서 퇴계 스스로가 같은 제2서에서 그 의미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대저 있다 뭐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발이 기수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줄이 니를 위주로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가는 뭐뭐뭐 할 수 있다. 따릅니다. 니를 위주로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일 뿐이요. 비위 말하는 것이다. 이 외워기 이가 기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가 기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단이시야. 사단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역시 제2공식, 제1공식, 이기 분리,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다.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이와 기는 시간 공간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제1공식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걸 자꾸 전제론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전제론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주로 여기 말한다. 어떠한 의도로 내가 이 말을 했는가. 즉 소지 내가 내 말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봐라. 이거는 니를 위주로 해서 말하는 것이지 전제론적 차원에서 이가 기를 벗어나 혼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죠. 기발이 이승지라고 내가 말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기를 위주로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일 뿐이요. 기 외워 리아니 질정이시야. 기가 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질정이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항상 봐야 된다. 어떤 팩트,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와 기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과 아울러 어떤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또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희로애락에 관한 거죠. 맹자지시와 순자지노와 공자지 애여락은 기지 순리바라야 무이로 유예하니 고로 리지 본체가 혼전이야. 이거 희로애락, 공자 성인의 희로애락은 기가 리를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여 발동을 해가지고 한터럭의 장애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일혼 한터럭, 애는 장애. 한터럭의 장애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리의 본체가 혼전하다. 리의 본체가 아주 온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칠정이지만 이의 본체가 온전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칠정에 대한 그 주장이 상당히 이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칠정에 대해서 이건 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그건 바뀌지 않죠.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위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 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면을 고봉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 상인지 견친하야 희하고 임상이 애는 역시 기 순리지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부모님을 보고 기뻐하고 상에 임해서 슬퍼하는 것은 또한 기가 리에 순응해서 발동하는 것이다. 이건 뭐 다 똑같은데 단 인기발 불능제하니 이는 뭐뭐로 인하다. 그 기가 고를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 기가 쟤는 고르다 이 뜻입니다. 그 기가 고를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이지본체가 역 불능순자이라. 여기 토가 좀 잘못됐네. 그러므로 리의 본체가 또한 순수하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순수하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2차 논지컨대 수의 칠정의 기지발이 역하에어 이지 본체여.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비록 칠정을 기의 발동이라고 해도
하는 것이 어찌 리의 본체에 해가 되겠는가. 즉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비록 칠정을 기의 발동이라고 해도 그 이의 본체에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퇴계 선생의 입장은 처음부터 칠정은 겸기고로 유선하기라. 칠정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하기 있다기 때문에 칠정에도 기를 겸한단 말은 이와 기를 겸한단 말이니까 리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봉이 자꾸 퇴계 선생한테 왜 당신은 칠정에 있어서 리의 존재를 왜 자꾸 빼버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칠정도 기발이 이승 이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수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 칠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발익에 중절할 경우에는 선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본래적 순선함, 사단의 본래적 순선함과 칠정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발익의 중절에서 선하게 되는 선, 그러니까 사단의 경우를 좀 거칠게 말한다면 사단은 선엄적, 본래적 순선함을 갖는 거고 칠정은 어떻게 경험적이라고 할까요? 후천적인 그 선함을 갖는 것이죠. 본선이 이 유악, 칠정이 본래 선하긴 선하지만 그거는 악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그러한 그 존재인데 그것이 악으로 흘러가지 않고 발익의 중절에서 선했을 때 그 선함과 마지막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단의 선함은 이거는 원인, 사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원인적으로 순손무악한 거고 칠정은 결과적으로 선하게 된 거죠. 이 본래적 선함과 자기 원인적 선함과 그 결과론적인 선함이 이것이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차원이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계 선생은 이 둘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3서, 제3서에 가서는 선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발이 기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를 위주로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일 뿐이요. 이가 기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니 사단이 이것이다. 기발이 이승지라고 하는 것은 기를 위주로 해서 말한 것일 뿐이요. 기가 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칠정이 것이다. 맹자의 희와 순임금의 노와 공자님의 애와 락은 기가 리를 순응해서 그대로 발동하여 한 터럭의 장애도 없다. 그러므로 리의 본체가 아주 혼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말로 하면 온전하다. 온전한 이의 본체다. 일반 사람들이 부모님을 보고 기뻐하고 상에 임하여 슬퍼하는 것은 또한 이것도 기가 리에 순응해서 발동하는 것이다. 다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기가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의 본체가 순전할 수 없을 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비록 칠정을 기발이라고 해도 리의 본체에 어떤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퇴계의 유명한 사단이발이 기수지라는 명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퇴계 자신의 해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